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잠이 안 와고, 이 시간쯤에 저는 거의 안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유튜브를 켜봤어요. 며칠 전에 발표됐죠. 발표는 아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5% 상한제를 일반 모든 임대 물건에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갭 투자 위주로 전세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감을 좀 느끼실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정책적 실패를 덮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매매가가 2억인 아파트에 전세가를 한 1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5%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기존 전세가 대비해서 1억 정도밖에 못 넣는다. 그러면 갭이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서울과 지방 간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 중심과 외곽에 대한 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충분히 갭을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방에 5천을 투자한다, 1억을 투자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그 정도 가치를 부여할 만한 지역, 물론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 그리고 지방의 경우 만약 하락해서 바닥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를 갖다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투자의 경우도 상승력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 투자를 할 때 많이 하는 투자 방식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분히 하락한 지역, 거기서 이제 정고점을 바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매매가 기존 아파트 가격이 7, 8천 하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쪽이 많이 하락해가지고 매매가가 5천, 전세가가 한 4,500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랬을 때 기존에는 한 500 정도 들여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500에서 1000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 1차적으로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1차 상승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1차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 하던 게 매매가가 올라가지고 한 6천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런데 2년 후에 전세는 기존 4,500에서 한 4,700 정도? 그 정도밖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5% 상한제에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500 투자 지역이 2년 후에는 1,500 투자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럼 6천에서 이게 더 이상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금이 2천, 3천 계속 전세가 대비해서 상승하게 되거든요, 갭이. 그렇게 되면 아마 한 번 떨어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도 비슷한 입장일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들여서라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1억으로 지금 강남 투자는 물론 안 되지만요.
그럼 뭐 좀 과도한 금액을 들여서라도 갭 투자가 가능하지만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 2억, 3억 이렇게 투자가 과연 가능할지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중심지와 외곽 내지는 서울 자체와 지방 간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물론 제 경험상 아무리 임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뭐 임대 3번 정도 놓을 정도 한 6년? 요즘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한 6년 정도면 그 사이클이 한 번 완성이 되거든요. 결국은 한 번은 출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임대 사이클을 탄다면 뭐 6년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전월세 3번 정도 전세를 3번 정도 돌리면서 6년 정도 지나서 최고 뭐 15%에서 20% 정도 전세가가 상승을 시킬 수 있겠죠. 5%씩 한 타임에 5%씩 해가지고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시켰다 그러더라도 한 번에 30%, 40%의 전세 하락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6년 정도 걸려가지고 20% 정도 겨우 올려놨는데 뭐 1년 만에 30%, 40%를 갖다가 내준다. 이게 무한히 반복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좀 허탈하고 많이 지치겠죠. 거기다가 앞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지. 전세는 올리지 못하지. 아마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들 월세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월세로 돌리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속 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게 한 해, 두 해 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런 것까지 뭐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뭐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던 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계속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전자산을 계속 모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리스크 헤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계속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선 저는 월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전세 투자만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방법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 앞으로 월세가 가격이 굉장히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외국에 비해서 외국 주요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를 따라 하락한다는 그거보다는 아마 월세가가 현실화된다는 인자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하면서 서울은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은 계속 모으고 지방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광역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고 그림일 수 있는데요. 예,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것들을 보기 쉽게 잘 정리해 놔가지고 저도 이걸 자주 보고 있는데, 요 데이터도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데이터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출입을 놓고, 여기서 순이동, 전입과 전출로 하면 이렇게 변하고요. 순이동을 하면 전입과 전출을 계산해서 순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인구로 해서 3년 설정을 하면,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빠져나간 인구가 31만 정도 되는데요. 일본 많이 사람들이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인구가 줄면서 이 인구가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31만이 빠져나갔지만 경기도에 42만이 늘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뭐 서울이 살기 싫어서 빠져나갔다는 개념보다는 서울에 버틸 수가 없어서 밀려나갔다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 사람들이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이 주변으로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어차피 서울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인구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서울은 이런데 반면에 부산 같은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이 지금 부산 같은 기간 동안은 한 8만 명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이걸 갖다가 늘려보면 주변 수도권으로 얼마나 빠져나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을 서울로 가정한다면 뭐 부산의 수도권들, 예를 들어 양산이라든지 뭐 김해라든지 창원, 밀양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요런 주변 지역,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8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주변 지역에 플러스된 인구가 8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인구들을 이쪽에서 흡수를 계속 이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외곽으로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부산이 너무 비싸서 밀려나갔다는 개념보다는 아예 이 지역의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대구도 같은 기간 동안 지금 4만 명 정도가 마이너스 빠져나갔는데 인구가, 대구 주변 인구를 보면 영천 플러스 2천, 경산 1600, 달성은 대구 쪽이고 청도, 성주. 그 대구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이쪽으로 흡수가 안 되고 아예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광주는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 이 2만 명의 거의 대부분이 나주로 많이 흡수가 된 걸로 보여요. 지금 14,000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도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그렇게 갈 만한 도시가 없고, 그나마 나주가 지금 혁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광주에서 빠져나간 이만이 이 주위에 머물지 않고, 뭐, 그나마 다른 지역보단 낫지만, 그래도 이 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어,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면요. 대전은 마이너스 42,000.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주위에서 흡수가 그나마 지금 세종이 지금 플러스 9만이잖아요. 물론 9만에서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뭐 이동이 있었겠지만, 그나마 이 지역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빠져나간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 외에는 광역시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워낙 도시들이 없으니까
특출난 도시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부산이나 경남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대구 역시, 뭐, 이쪽에 울산도 마찬가지겠죠. 대구, 울산. 이쪽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으로 인구가 흡수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티지만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뭐, 결국은 저는 광역시 포함해서, 그러니까 선의 문제지, 결국에는 광역시 포함해서 전체 지방을 다 정리를 하고 자산을 서울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10년, 15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간다는 거고, 제가 카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1, 2년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하나 한 번 바꾸는데 최소한 제 경험상으로는 7,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15년 후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고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언제쯤 정리를 하고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주무세요.